네, 오늘장 일장 2부 시작됐습니다. 설 연휴 코앞에 두고 코스피가 드디어 일을 냈습니다. 어제 한 달 만에 1,900을 회복했던 코스피였는데요. 지표, 실적, 유럽 얘기 모두 차치하고서라도 외국인들의 힘이 어제보다 더 강하게 작용했던 오늘입니다. 오늘 종가상 거의 1,950을 맞봤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이번 한 주 동안 엄청 오른 셈이고요. 최근 요 며칠 한 2주 동안만 100포인트를 당긴 셈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이 아니라 오늘 현물 쪽에서 1조를 넘게 사줬습니다. 9거래일 연속 산 외국인들, 우리 시장은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요? 삼성전자 종가까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죠.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와 기업 실적 개선 등 미국발 호재에 우리 국내 시장도 오늘 하루 기분 좋은 흐름 이어갔는데요. 설 연휴를 맞아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설 선물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1월 20일 금요일 현재 코스피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22선을 회복하면서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9일째 이어지면서 최고점에 이른 상태로 전체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프로그램 매매 역시 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1940선도 가뿐히 뛰어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1.82% 상승한 194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프로그램이 1조 가까이 넘는 매수세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 외국인이 9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1조 4천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개인도 1조가 넘는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도 1,565억 원이라는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소폭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잔초반 반락하며 오늘 하루 약세를 지속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 집중한 탓에 수급이 악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68% 하락한 51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달린 하루였습니다. 오늘 기관은 184억 원, 외국인은 93억 원 매도했고요. 반면에 개인은 42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이 미국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나흘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2원 80전 하락한 1,134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3% 이상 상승하면서 101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도 1.98%, 2%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23만 2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포스코도 1.84% 상승하면서 41만 4,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중공업은 4.45% 급등했네요. 31만 7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한국전력도 0.19% 상승하면서 26,750원에, KB금융도 4.61% 상승하면서 4만 2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강보합권에서 37,2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CJ 쇼핑도 0.75% 강보합권에서 28만 3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안철수 연구소는 10% 가까운 급등을 보였네요. 14만 7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CJ ENM도 1.75% 상승하면서 31,95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포스코 캠텍도 2.44% 상승하면서 16만 8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메디포스트가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의 식약청 허가 호재에도 나흘째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후 들어서 낙폭을 키우면서 하한가 기록했죠. 오늘 15만 9,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주는 코스피 업종 중 가장 저조했던 그동안의 실적에도 반격에 나서면서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미래에셋증권 7.61% 상승하면서 37,450원에, 삼성증권도 3.42% 상승하면서 57,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투자증권도 6.35% 상승했네요. 13,4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대형 IT주들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황에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또 미국의 IT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LG전자 1.79% 상승하면서 74,100원에, 하이닉스는 2.47% 상승하면서 26,950원에, LG 디스플레이 역시 5%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28,6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석유화학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절 이후에 중국의 석유화학 수요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석유화학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6.69% 상승하면서 16만 7,500원에, SK에너지도 6.69% 상승하면서 16만 7,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금호석유 역시 6.13% 급등하면서 16만 4,5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STX 그룹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TX 그룹주들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자산 매각에 대한 기대감과 순환매 유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STX가 6.11% 상승하면서 13,000원에, STX 조선해양도 13,3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TX 메탈 역시 8.28% 상승하면서 6,67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가 기대만큼 잘 팔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면서 줄기세포 치료제가 품목허가 최종 승인 소식에도 일제히 오늘 하락했는데요. 메디포스트 하한가 기록했죠. 15만 9,800원. 보관약품도 7%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10만 5,4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다들 고향 내려가시는 길일 텐데 저희는 또 급하게 여의도로 좀 바쁜 마음 뛰어가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설에 보통 부모님한테 세배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외국인한테 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1950이네요, 거의. 예, 뭐 금일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인들의 뭐 놀라운 순매수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지난 오늘까지 합쳐서 9일 연속 순매수 기조, 그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뭐 1조 2천억 정도의 순매수 규모를 보이면서 상당폭인 큰 매수폭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1년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약 8조 원 정도 순매도를 보였었는데요. 일단 1월 지금 현재까지 연 4조 원, 1월 정도에서만 약 4조 원 이상 순매수를 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단기간 내 외국인 매수세가 좀 더 급격하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유로존 위기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은 안정화되는 모습에 비해서 미국의 경기 지표 안정세라든지 좀 더 미국 경기 지표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점들이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수 관련돼서는 일단은 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상단 목표로 잡고 있는 1950선에 근접하면서 향후 이제 설 연휴 이후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가 일단 최대의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일단은 설 연휴 이후에 나타날 FOMC 금리 결정을 좀 더 주목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FOMC 금리 결정에서는 FOMC 회의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이번에 처음으로 그 정책금리 장기 전망이 제시되기 때문에 향후 정책금리의 장기 전망이 시장에 어떤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 부분과 관련된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더 대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이 나올 경우에서는 미국의 경기에 관련된 모멘텀이 좀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박스권을 뚫을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좀 두십니까? 외국인들의 이 같은 매수가 전반적인 글로벌 돈의 힘이다, 유동성 랠리다 이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예, 뭐 최근 그 연초 지금 외국인 자금의 성격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은 롱통계 자금의 좀 연초 자산 배분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하지만 이머징 펀드 내에서 봤을 때 한국 내 비중이 역사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추가 매수 여부는 좀 더 그 FOMC 이후에를 좀 판단해 보시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 장기 금리 전망도 내놓고 혹시나 또 QE3 관련된 힌트라든가 언급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면 유동성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 분석이었습니다. 구정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1949라는 설 전의 종가를 놓고 좀 상세하게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연휴 다 지나고 나서 판이 혹시나 바뀔까 말이죠.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는데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그리고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오늘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조금 다르게 저한테 느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 분께서 어떤 특별한 종목을 하나씩 말씀하시고 뭐 번외 경기 비슷하게 조금 수익률을 일주일 동안 한번 승부를 내보겠다 하셨는데 그 결과를 지금 제 손에 좀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늘 종가상 과연 누가 승자가 됐을지 저희가 오늘 프로그램 말미에 결과 공개해 드리고요. 지난주에 약속하신 대로 벌칙 수행자도 공개가 되니까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쉬는 동안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 부분 또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핫 이슈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네, 두 분의 전문가가 준비해 오신 다음 주 이슈 첫 번째는 조선, 철강, 화학주 등의 순환매성의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조금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종목들은 현재 어떤 주가 수준에 있는지 위치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로 본 우량주, 차트가 이뻐. 오늘도 역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순환장세의 차트로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 3선을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합니다. 네, 조선, 철강, 화학, 순환매성 상승인지 이 부분 우리 하 팀장님이 준비해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장이 이제 오늘 한 1950포인트. 저도 뭐 상승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완전 어메이징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왔고, 실제적으로 오늘 외국인이 1조 4천억을 샀죠. 이제 그 중에서 삼성전자에 5천억 베팅하면서 삼성전자가 종가 기준으로 111만 원 돌파한 것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번 주 초반부터 꿈틀꿈틀 시작했던 조선, 철강, 화학주들이 오늘도 매기세가 이어졌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난 9월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42만 원대를 돌파했다는 것. 그리고 정유조 같은 SK이노베이션도 오늘 16만 원대. 그렇다 뭐 화학 관련주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에 어차피 시장이 바로미터를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은 애를 먹였던 종목이 바로 이 섹터죠. 조선이나 철강, 화학 섹터라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 기술적 반등인지 사실 장이 올라가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추세적 반등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수처럼. 기술적 반등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바로 밀리는 것이고 추세적 반등이라 그럴 때는 지금이라 또 달라붙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신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추세적 반등에도 의미를 좀 둔다 말씀드리겠고 내용으로 잠깐 살펴보면 역시나 지금 그 가장 올라갔던 원인이 아무래도 중국 쪽에 좀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봤을 때 중국과 유럽이 있는데 중국이 오늘도 제조업 HSBC PMI 지수를 발표를 했죠. 여전히 3개월 연속 50 밑에 있습니다. 뭐 지난 수치보다는 조금 좋은 48.8 정도 나왔나요? 이 정도 나왔지만은 그만큼 중국이 지금 현재 제조업 경기는 안 좋다는 것입니다. 투자도 안 좋고 수출도 안 좋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경기 부양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 자체가 이런 철강주라든지 여타 화학주에 계속 지금 훈풍을 불어넣지 않나 말씀드리는데 사실 잠깐 여기서 앞서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가 예변에 추석 설날 연휴에서 중국이 지준율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시장에 많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중국은 공식적으로 우리 설 끝나고 다음 주 정도까지가 연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타이밍은 물론 타이밍은 중국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설날 끝나고 아마 11월 말 정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미리 말씀드리겠고 여하튼 중국이 어느 정도 제조업 경기가 계속 안 나오는 상태에서 제조업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뭐 지준율 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 고성장 속도가 약간 정체되다 보니까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긴축 완화 정책이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 자체는 지금의 어떤 큰 호재는 아니지만은 시장의 훈풍이 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좀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분위기가 좋다는 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주 같은 경우는 중국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유럽 분위기 돼야 되는데 유럽이 큰 폭탄을 안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거의 나홀로 계속 신고가를 달린다는 말이죠. 다우가 12,600포인트, S&P가 1,300이면 벌써 작년 5월달 신고가 랠리로 들어가는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자체가 실제적으로 어떤 분위기상 올라가지 않나. 그래서 저는 순환매도 일종은 강세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삼성전자는 가는 것이고 자동차가 다음 주에 만약에 실적 발표에 만약에 터닝했을 때는 지수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지수 상승만큼이나 철강이나 화학주 이런 데서 반등은 약간 의미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오늘 외국인에서 보셨겠지만은 외국인 배팅은 정말 화끈하면서도 단순했습니다. 그 단순한다는 것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1900포인트 안착을 시작하다 보니까 공격적인 배팅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역시나 어차피 잘 가던 종목 실적 좋다는 IT에 대한 배팅은 계속 이어가는 중이고 그리고 나면 역시나
가장 못 올랐던 화학주나 철강 소재 섹터는 계속적인 자금을 쏟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관은 오늘을 좀 팔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 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소재 섹터에는 매기세가 붙을 수 있다. 그렇게 결론 지어드리면서 뭐 어쨌든 주식이 올라갈 때는 대외 여건은 붙이기 나름입니다만은 매기세가 가장 많이 몰린 업종이 이쪽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도 시장에 순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추격해서라도 사면 소위 먹을 것이 있겠다라고 보시나 봐요? 네, 사야 돼요. 이게 사야 된다는 게 실제적으로 오늘 같은 장에 이런 장에는 보통 우리가 제가 조금 흥분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흥분을 하셔야 돼요. 왜? 시장이 모두 안 좋다 그런 상태에서 중간 정도 시장 판이 바뀌었습니다. 판이 바뀌었다는 것은 체감적으로 수급으로 바로 느끼셔야 됩니다. 네. 물론 큰 그림에서 바뀐 건 없고 그리스가 지금 무질서한 디포트로 간이 많이 말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터질 때 터지더라도 1조 4천억을 매수한 외국인, 어제 이번 주에만 3조 원 정도를 매수한 외국인이 설령 걔네들이 손해를 본다 그래도 시장에서 이렇게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올 때는 솔직히 묻지마 투자라는 표현은 못 씁니다만 달라붙을 수 있는 배팅이 필요해야 어떤 반등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철강 더 간다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는데 맞나요? 일단 좀 약간 오늘부로 방송들 들어보니까 다들 굉장히 좀 흥분들 많이 돼 있는데 하티님도 얘기했는데 흥분하다가는 좀 뒤는 수가 있는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모두가 이해할 때 살짝 아니요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살짝 아니요 쪽이신가 봐요. 일단 좀 약간 그 지지선들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각 종목별 지지선들요? 네네. 그러면 뭐 곧바로 저희가 이슈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네. 대한민국 대표 종목들 현 주가 위치 좀 보면서 이 네. 얘기도 좀 녹여주세요. 일단 종목을 한 13개 정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IT하고 자동차하고 화학업종 해가지고 그 세 종류로 섹터를 구성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네. 자료를 오늘 좀 약간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또 직원이 설세로 간다고 오늘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원 고향이 뭔가 봐요. 상당히 멉니다. 하고 제가 직접 네. 만들다 보니까 자료가 약간 조금 산뜻하진 않는데 일단은 뭐 내용들은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들을 잘 봐주길 바랍니다. 예, 그 직원분 대신해서 제가 심심한 또 감사의 말씀을 좀 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조준성 이사님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료 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인데 일단 자료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직원 때문에. 네. 일단 작년 8월 달로 해가 제가 추세선을 그려보는데 작년 상반기까지 8월 달까지 해가지고 아니요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쭉쭉 빠지면서 이 추세를 10월 달에 이제 뚫었죠. 삼성전자 IT. 그때는 IT가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런 얘기 없었지만 실제적으로 유럽발이나 어떤 미국발 해가지고 삼성전자 홀로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100만 원대 위치까지 왔는데 지금 110만 원까지 오늘 돌파를 했었죠.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제가 박스콜을 그려놨는데 좀 위험한 구간입니다. 이 위에 놓느냐 아래에 놓느냐에 따라서 110만 원 위에 놓느냐 아래에 놓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폭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흥분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차라리 여기에서 뚫은 거를 보고 나서 뚫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10만 원 이하에서 안착이 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100만 원과 110만 원 사이 박스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작년 말부터 67만 원부터 지금 110만 원이면은 지금 6개월 만에 삼성전자 기준해 가지고 뭐 20% 아닙니다. 좀만 더 올라가면은 132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제 더블 정도 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상승폭이 한 70%가 되는 저점 되면 70%가 되는데 지금 구간이 약간 애매모호한 어떤 고점대에 와 있다는 걸 좀 약간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LG전자를 보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좀 다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뚫으면서 채널을 뚫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 그 상단의 저항선 때 추세를 아직 뚫지 못하면서 작년에 증작 게임 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박스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도 7만 7천 원대가 고점인데 지금 7만 4천 원 약간 3천 원 저력이 있는데 고위에 가면 자꾸 두드려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 아래쪽에 선을 두 개를 보시게 되면은 이 선의 어떤 돌파 시도는 지금의 어떤 그 증대한 자금이나 어떤 구조조정이나 해가지고 앞으로 LG전자 전망이 굉장히 좋게 나오게 되면 이 선 자체가 구간대 달라지겠죠. 이제 10만 원 가는 코스 나오겠는데 아직까지는 LG전자는 이 7만 8만 원 이하에서 뭐 6만 7천 원 박스권이라는 거를 약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LG 디스플레이 보겠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LG그룹 내에서 작년 저점 대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이닉스 이따 보여드릴 건데 하이닉스는 약간 못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요거 같은 경우는 상단에 어떤 이 축을 제가 위쪽에 하나 두 개 있죠. 이 축을 좀 뚫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을 좀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이 축 부분에 있기 때문에 탄력성이 약간 둔화가 되는 거죠. 탄력성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28,000원 기준 해가지고 위에서 노느냐 아래에서 노느냐, 아래에서 놀더라도 5일선을 지지받고 계속해서 어떤 하방 정립성을 유지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원, 3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이쪽에 보게 되면 32,000원까지 폭이 있는데 이러한 선을 가기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그 선들의 어떤 5일선을 꾸준히 지켜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약간 28,000원 축이라는 게 작년에 그 7월, 6월 달에 어떤 그 매물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선들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이닉스인데 이번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2만원과 25,000원 사이,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1900선과 한 1800선 기준해가지고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5,000원 돌파하면서 오늘 26,950원까지 올라왔죠.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돌파 시도를 보여줬는데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도 28,000원까지 여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매물대가 가장 강력한 매물대 28,000원, 7, 8,000원 정도인데 지금 가격대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되면 IT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삼성 에스테 한번 더 보여드리겠는데 삼성 에스테에 좀 지루하죠.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그 추세 저항선 때 2,000포인트 찍고 나서 쭉 내려와가지고 추세 저항선 때가 있죠. 이 추세 저항선 때를 12월 달에 뚫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아래선의 하방정선을 유지를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박스권에서 이 그 하단에 지금 같은 경우도 바닥 따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냐면은 아직 업종에 대한은 된다 안 된다 어떤 그 약간 생각들이 지금 반반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게 종목 같은 경우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13만 원과 15만 원 사이에 박스권에 어떤 그 생각을 해보는데 갈 여력은 더 있는 거죠. 어떤 지금 장세 분위기 계속 이어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14만 원 이상 좀 덜 갔다는 얘기입니다. 덜 갔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더 기대를 해보는데 그 종목 자체적으로 있어가지고는 약간의 조금 어떤 그 강력한 어떤 매수 추천이나 이런 쪽보다는 생각보다는 덜 오른 어떤 수익 맞추는 수익 그 조절 정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삼성 SDI하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나름대로 추세를 뚫긴 뚫었지만은 계속해서 그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88,500원인데 딱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는 고점을 뚫어놓고 상단에 들어간 상황이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작년 중반에 어떤 그 가격대 어떤 저항선 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89,000원, 9만 원대 뚫기 위해서는 굉장한 대란거래 수반하면서 뚫고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요거 뚫는 과정이 굉장히 벅차다는 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플러스 2,000원 이럴 때 지금 9만 원대 쉽게 쫓아가는 거는 좀 무리다. 아예 그냥 9만 원 안착되는 걸 좀 확인하고 나서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어떤 코스를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제일모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T에서 이제 마지막 제일모직인데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제까지 빠져버리는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차트 보시게 되면은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하방정립성을 유지하면서 오늘 나오는데 작년 추세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지금 10만 원과 11만 원 박스권 유지하면서 작년 추세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10만 4천 원이기 때문에 추세가 약간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 아래에서 자꾸 놀게 되면은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도 약간 제2의 그 LG전자나 삼성전기가 될 코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모직은 10만 원 이상에서 노느냐 10만 원 이하에서 노느냐를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수익 맞추는 수익 그 조절에 있어가지고는 11만 원까지 여력은 있죠. 근데 대신에 그 종목 자체 그 특성상 약간의 어떤 그 기관들 그 수급에 있어가지고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좀 숨이 좀 차네요. 예, 네. 조금 쉬면서 이렇게 숨 좀 돌리면서 하셔도 되는데 이상으로 이제 IT는 좀 봤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IT는 어떤 그 가격선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종목들이 많아서 아예 화끈하게 넘기는 모습 보고 들어가는 게 조금 안전하다 이런 느낌 받았어요. 일단은 좀 가격대가 이제 좀 단기라기보다는 좀 중기적이죠. 네. 아직까지 좀 중기적으로 일단 가격폭이 올라온 폭이 크고 그다음 고점대에서 일단은 시험대 들어갔고 몇 개 종목 하이닉스가 좀 뚫고 나갔는데 네. 올라가면 이제 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좀 강력한 매물대 이제 저항을 받는 거죠. 네. 오늘같이 외국인들이 1조 원씩 살 수 있는 어떤 여력은 좀 봐야겠지만 우리 설날 구정 때문에 미리미터 사놓은 그런 좀 느낌도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시기 때문에 예. 3,000원 살 거를 오늘 한 번에 1조 원을 산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주 같은 이제 차익 매물을 어떻게 소화하는 과정을 좀 약간 잘 봐야겠죠. IT주들을요? 네. 예. 왜냐하면 그 과정도 아까 그래프였던 그 선들 보여드렸지만 그 선들이 그냥 나온 선들이 아닙니다. 이동 평균 선들하는 게 대형주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늘 효과를 보셨겠지만 어느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추세를 뭐 만들고 있죠. 네, 계속해서 지금 이제 자동차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모양이 좀 다르죠. 추세가 작년 8월 기준해 가지고 어떤 역삼각형 수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종목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이동평균선은 뭐 5일선이든 20일선이든 60일선 뭐 깨진다 하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어떤 그 이탈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고점 대비해서 밀리면은 반등이 들어가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24만 원까지 좀 여력이 좀 있죠. 24만 원까지 여력이 있는데 지금 이 그 과정이 있어가지고 현대차나 기아차나 현대모비스 뭐 잠깐 보여드리면은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현대차나 자동차 업종에 있어가지고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 업종 자체에 어떤 그 확신이 아직 안 서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시장 수익률 맞추기 있어가지고는 나름대로 이제 반등을 들어가는데 고점을 뚫고 삼성전자처럼 고점을 뚫고 나가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계속 나가게 되면은 기아차가 좀 지루하긴 지루한데 기아차도 이제 상승 여력이 있죠. 대신에 지금 수급적으로 약간 좀 꼬여 있어가지고 그런데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일단 7만 5천 원 언저리가 있는데 올라가는데 약간의 조금 강한 어떤 매수가 좀 필요합니다. 일단 그 자동차 쪽 이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화학업종 보겠는데 화학업종에 있어가는 LG화학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선을 이제 이번 달에 그 작년에 어떤 추세선을 이제 이번 달에 이제 1월 달에 뚫었죠. 그러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월별로 기준해 가지고는 30만 원에서 이제 오늘 종가 기준해 가지고는 38만 원이니까 네, 거의 30%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상단 쪽에 이제 39만 원대가 이제 상단 쪽에 작년 9월 달이나 8월 달이나 11월 달 이런 고점이 이제 들어가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는 그렇게 먹을 떡이 많지는 않죠. 예,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갖고 있는 저점에 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는 물량조를 할 건지 아니면 나 끝까지 가보겠다던 어떤 그 판단을 해야 될 가격대입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대신 이제 호남석유 보여드리겠는데 진짜 많이 올랐네요.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추세를 이번 달에 뚫은 화학업종 이번 달 추세를 작년 추세 뚫었습니다. 그러면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매물 때 이제 첫 단계 이제 들어왔는데 이 첫 단계 들어왔죠. 첫 단계 들어오면서 상승 여력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 화학업종에서 호남석유가 더 나가게 되면은 하나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더 갈 금호석이라든지 코롱 인더스트리 이런 종목들이 이제 더 갈 여력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남석유 어떤 힘들을 좀 약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름 호남석유도 이제 일단 들어오는 돌파는 했는데 돌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치고 나가고 지지가 받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정유주 있어가지고 이노베이션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정유주 있어가지고 오늘 정유주 쪽이 화학에서 좀 강하게 이제 많이 올랐는데 작년 추세였던 그 상단 추세를 넘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어떤 올라온 폭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많이 올려놨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요거는 그 작년 상단의 어떤 추세였던 저항선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다는 것을 염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장세에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실제로 가격대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것을 조금 약간 염두하셔가지고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조선철강화학은 지금 뭐 거의 추격해서라도 사야 된다 이런 언급을 좀 강하게 해주셨던 하창봉 팀장님의 차트가 이뻐. 오늘은 어떤 종목 세 개 들고 나오셨나요? 네,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AS 해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반등이 보이는 한 중대형주를 몇 개 중형주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세 종목이 일단 고려아연이었습니다. 고려아연부터 잠깐 살펴보면 뭐 지금 장이 워낙 대형주 위주로 왔기 때문에 주간 수익률은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 6% 상승을 했는데 지난주 어떤 핵심은 어떤 바닥권 중에서 3중 바닥을 형성하고 오르는 종목이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한 6% 상승세, 비철금속, 금 가격의 상승세와 좀 동조됐다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종목은
오늘 아마 배틀 종목 중에 하나인 코로 인더스트리였죠. 코로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장기간 삼중 바닥 위에 반등세가 보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중대형 화학주로 좋았기 때문에 이건 한 8.2% 정도 주간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다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카프로였죠. 카프로 락탐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삼중 바닥을 형성하고 왔었던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제 포트 열어보겠습니다만 차라리 이거 편입시킬 걸 괜히 엉뚱한 거 시켜가지고 성적표를 아니 조금 지금 2주 연속 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음 주에는 아예 요 종목들을 싹 네, 포트에, 그러니까 역시 훈수 두는 거하고 너무 공부 많이 하는 건 다르지 않나 생각도 잠깐 합니다. 예, 원래 백화점 가보면은 옷을 그냥 구경할 때는 예쁘다 하는데 막상 사러 가면은 눈에 들어오는 옷이 하나도 없거든요. 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예, 아무래도 또 그럴 것 같고요. 오늘 또 준비한 삼선도 아마 다음 주에 똑같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 종목은 키워드는 뭐냐 하면은 이번 주는 어차피 다음 주도 순환열리 3일 있습니다만 순환열리 가능한 대형주 위주다. 아마 조금 전에 강남 제임스님이 말한 것 조금 겹칠 거는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오늘 어떤 기술적 분석의 핵심은 삼성전기는 제가 트라이앵글 수렴 패턴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바닥을 다져왔고 삼각구도를 가져왔다. 그리고 오늘 결과론적으로 그걸 뚫었다는 거. 또 하나가 실적 발표를 먼저 해버렸다는 거. 안 좋다는 걸 노출시켰기 때문에 매기세 좀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사실 바닥다운 형성도 있습니다만 이 차트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다. 즉 지수와 거의 같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98,000을 뛰어넘었다는 데에서 포커스를 맞춘 차트 우량주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진중공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제가 차트를 뽑아왔는데 요거는 차트로만 뽑아왔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주 가는 거하고 한진중공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요 부분 제가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이,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 업황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물론 그 부분도 한 3할 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해양 플랜트에 대한 부분이 조선 3사로 맥이 물리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진중공 같은 경우는 사실 해양 플랜트보다는 국내 LNG성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업황만 놓고 보면 조금 그런데 제기는 또 하나의 촉이죠. 촉상, 개념상 감각적으로 보니까 한진중공은 반등 랠리에 들어왔다 말씀드리겠고, 오늘 드렸던 이 세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어차피 보면 또 관심을 가지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시장은 지금 펀더멘탈보다도 자금의 쏠림 현상, 그리고 대형주 현상, 대형주 현상이 생기는 건 두 가지의 값이 겹칩니다. 하나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또 하나는 어차피 대형주는 공매도 물량이 많았죠. 쇼커브레이크 나옵니다. 쇼커브레이크 나오기 때문에 소형주가 10%, 5% 오르는 만큼이나 대형주도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쉽게 오를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 삼선 잘 주목해 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한진중공업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 했으니까 일단은 조금 제외한다 할지라도 대림산업과 삼성전기는 이번 주에 각각 꽤 많이 오른 종목들인데 다음 주 이제 다시 한번 장 열리면 곧바로 매수 들어가도 좋은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아마 다음 주 장 전략 말씀드릴 때 좀 드릴 건데, 제가 오랜만에 방송에서 흥분을 하죠. 사실은 뒤에 벌칙이 두려워서 흥분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저는 늘 그런 말씀드립니다. 1월달 장이 생각보다 많이 좋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끔 배팅을 할 때는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약간 제 어떤 포커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여나 스포일러를 저는 얘기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아직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슈를 좀 일단락을 지었고요. 다음 주 월화십니다만 수목금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많이 올랐으니까요. 다음 주 전략 공개해 드리죠. 자, 살짝 흥분하셨던, 아니죠. 오래간만에 흥분하셨다고 얘기하신 하창봉 팀장님의 다음 주 전략은요? 예, 원래 제가 시장에서 월을 많이 하는데 장이 이제 워낙 많이 오르는 것도 있고 수급적으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음 주 일단 긍정적으로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에 앞서가지고 지금 흐름 자체를 잠깐 체크해 보면 지금 IT는 무조건이 아니군요. IT 대형주 위주로는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이번에 상승은 스마트폰 효과가 아니라 인텔의 반도체 효과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흐름 자체가 이어진다 했을 때는 어차피 반도체 효과 때문에 좀 묻혀 있었던 것이 아니 스마트폰 효과가 반도체 효과에 볼을 앞서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가 조금 돌아섰다는 거, 미국의 뭐 TSMC라든지 이런 종목이 돌아섰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영하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등세는 의미가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런 상태에서 정권주라든지 금융주도 매기세가 들어온다. 정권주는 사실 박스권 상단에서 낙폭과대 메리트가 들어온 걸 볼 수 있는 것이고, 금융섹터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계속 뭐 하고 있긴 있는데 시종등급 강등을 해도 국채 발행이 계속적으로 성공되다 보니까 약간 안도렐리성 자금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그 하나 자체가
조선이라든지 화학, 기계 같은 철강 같은 산업 섹터로 선순환 구조로 간다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죠. 삼성전자 가고 다 올라가는데 왜 코스닥에 있는 IT 개별주는 안 가냐 이런 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IT 스마트폰 잘 가는 종목들이 의외로 차별화가 많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조금 정리해드리면 특별히 지금은 IT 대형주가 가는 것이 IT 스몰주가 가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가장 결정적으로 삼성전자가 만약에 스마트폰 모멘텀으로 갔다 그랬을 때는 코스닥에 있는 개별주들이 갈 수 있습니다만, 시장 지금 분위기 자체는 완전히 자금이 쏠림 현상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스마트폰 앤드 반도체 경기에 대한 바닥 희망론까지 붙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걸 미리 말씀드리겠다. 그럼 언제까지 소화됩니까? IT 부품주들은요. 특히 스마트폰 부품주. 지금은 제가 판단할 때는 IT 부품은 조금 따라갈 겁니다만, 네네. 소형주나 이게 테마주나 코스닥 쪽은 상당히 좀 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바뀌었다 말씀드리는데, 그 바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지수가 그냥 간단하게 보십시오. 지수가 1900포인트를 뚫어버렸습니다. 지수가 지지부진할 때는 내수 유통주도 가고 개별주도 가고 테마도 많이 근절해줬는데, 자금이 뻗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코스닥에 들어갔던 테마에 들어갔던 스몰캡에 들어갔던 작은 한번이들도 대형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그쪽은 좀 리스크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 지수 목표치는 사실 제가 이럴 때는 지수 목표치를 잘 안 잡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수급주 들어올 때는 많이 안 잡는데, 그래도 조금 잡아드린다 그러면 잘 맞추지도 못하니까 사실 잘 안 잡는 겁니다. 주홍선으로 보면 지수는 한 1980포인트까지는 단기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2주 연속 양봉 이후에 이번 주가 3주째 장대 양봉이었기 때문에 네. 다음 주는 쉬어간다 그래도 쉬는 폭은 크지 않다. 어차피 조금 더 상승 여력에 약간 정도만 쉬어주는 것밖에 없다 말씀드리겠고, 조금 더 길게 보면 이제 1월 정시가 거래일수로는 5일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1월 말로 봤을 때는 의외로 1830포인트에서 시작했던 지수가 우리의 소리 소문 없이 후반부에 강력하게 펀치를 때리면서 1월 효과가 어떻게 보면 나와버렸다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마감됐을 때는 2월 초순까지도 좁게 본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월봉을 분석해 보면은 정말 맥시멈으로 봤을 때는 한 2080포인트까지도 열려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가네, 80까지 가네, 요 정도에서 끊기냐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지수는 실제적으로 천천히 간다 그래도, 아니면 빨리 간다 그래도 갖고 있는 어떤 시장의 체질이 올라가주면 좋으면은 상당히 투자하기는 좋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지수보다는 지금은 시장 체력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 핵심은 삼성전자 그리고 자동차 부진했던 자동차가 26, 27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자동차 턴어라운드 하는지가 포커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애플의 실적을 먼저 보고 우리 장이 다시금 열리게 될 것 같은데요. 앞서 IT 중에 그 차익 매물 소화를 잘해야 된다 얘기하셨던 우리 조준성 이사님의 다음 주 전략은요? 네, 오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유동성이 저는 지난번에 통화랑 보여드리고 기업 실적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 초에 메리겔과 사르코지 만나면서 사람들이 별거 아니다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독일 메르겔 총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반대하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자체적으로 먼저 거기 내부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 하다가 유로존의 어떤 존립에 대한 어떤 거기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을 잘 보십시오. 왜 올라가냐 보면은 안 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달 말에 회의가 있고, 실제적으로 ECB가 4천억 유로를 풀었는데 메르켈 총리가 ECB 자금 가지고 돈 그거 메꾸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돈이 나가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돈을 메꾸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회담에서 성사되기 전에 이미 지금 시장에서 돈이 풀어져 가지고 지금 돌고 있는 거죠. 근데 메르켈 총리가 지금 가만히 보고만 있고 그냥 눈 감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근데 이러한 상황들 보게 되면은 장세 예측하기 좀 힘든 게, 연구가들 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딱 자료들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냥 회의 내용을 주시하자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돈이 돌고 있습니다. 회의 내용에서.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한 내용에 딴지가 이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22 역할이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어냈고, 추가로 이제 더 풀 용의들은 이제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냥 그렇죠. 합의는 안 보더라도 지금 시장은 돈이 풀린 상황이고, 그리고 돈이 풀리고 나면은 지난번 이제 그래프 보여드렸듯이 미국 시장 통화량이 굉장히 올라가 있죠. 돈이 풀린 만큼 상당히 올라갔고, 그 효과가 지금 빨리 들어가고 있죠. 아시아권이나 유럽 시장 같은 데 빨리 급하게 올라간 이유가 미국 시장 이제 따라 수입 맞추는 거죠. 큰 악재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애매모호해요. 지금 이게 거기 유로존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해결됐는지 해결이 안 됐는데, 해결된 것처럼 시장은 지금 움직이고 있고, 네네네. 실제로 돈이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움직이는데, 대신에 이제 다음 주나 이제 다다음 주 말에 이제 20이 어떤 각
거기 마켓 리더들의 어떤 그 발언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단 큰 흐름은 일단은 그렇게 체크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일단 뭐 기업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빠질 때마다 뭐 저를 매수 기회다 생각하시고 걱정하지 말고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는 시장이 괜찮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추락하는 건 날개가 있다고 봤는데 계속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 들어가는데 지금부터는 사 들어가더라도 좀 먹을 폭이 작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코덱스 인버스하고 코덱스 레버리지 사정권 같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만큼 올라간 만큼 또 다시 눌림 뭐 강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더 치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걸 감안하시고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도 괜찮지만 좀 한 템포 좀 천천히 기다려보겠다 하신 분들은 제가 한 달에 한두 번만 매매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또 다시 조정폭을 좀 약간 느긋하게 기다려봐야겠다. 약간 마음을 좀 여유 있게 가져셔야 된다. 안 그러면은 앞에 제가 차트를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위험수의 가격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올라갈 먹을 폭은 적지만 올라갈 것처럼 보여주고 실제 가격 들어가 보게 되면은 수수료도 안 나고 마이너스 거는 신규로 들어간 거 마이너스 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염두하셔가지고 일단은 좀 약간 숨고리에 일단 숨을 좀 크게 한번 쉬어보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얼마나 이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볼 때다.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분의 기존 포트폴리오 보면서 AS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하창봉 팀장님 것부터 나오네요. 무학과 대원미디어, 휴캠스, LS 산전, 그리고 서흥캅셀 종목 모두 5개입니다. 서흥캅셀이 지난주에 언급하셨는데 곧바로 전량 매도 사인 내셨고요. 무학은 횡보하고 있는 중인데 비중 축소. AS 시작해 주실까요? 대원미디어가 역시 수익률 1등이군요. 예, 지금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역시는 포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의 틀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제 포트 조정을 많이 한 다음 미리 말씀드리겠고 서hen주에 편입했던 서흥캅셀은 오늘 이번 주에 바로 나오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나쁠 건 없는데 지금 포트 자체에 개별적으로 너무 많다. 지금 시장은 확실히 대형주가 장세이기 때문에 딴 데서 노는 물에 놀아야지 엉뚱한 데서 놀고 있지 않나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서흥캅셀은 재매수 공략을 위해서 나온다 말씀드리겠고 무학 같은 경우도 한 20% 갖고 있었는데 너무 지루하다인 생각보다는 포트 조절 차원에서 한 10% 정도에는 본절가인 한 11,450원에 비중을 10%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휴캠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플랫 조정, 횡보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 포트가 거의 다가 이제 약간 시장을 1월달에 중형주 효과, 소형주 효과를 봤다가 조금 그 개별적으로 많이 늘어났었는데 그런 자체 정체되기 때문에 일단 지켜는 보겠다 말씀드리겠고요. LS 산전 같은 경우는 약간 중대형주입니다만은 가격 상승 탄력성은 조금 둔화된 거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제적인 반등세, 전력수에 대한 반등세 남아있기 때문에 가져간다 말씀드리겠고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괜찮은데 오늘 한 달여 만에 21선이 다 한 8,200원 정도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상승세는 좀 이어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제가 지난번에 이 대원미디어는 매수가가 원래 6,000원인데 그 손절가를 7,250원에 올려드렸죠. 여기 곧 손절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익 보존가라는 개념 생각하시고 혹시나 다음 주에 개별주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진다 그랬을 때는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격에서 이익 증산은 한번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 서흥캅셀만 빼겠다. 무학은 비중 축소 의견으로 AS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조준성 이사의 기존 포트 한번 볼까요? 제 기억에는 100% 삼성전자였던 것 같은데 맞군요. 자, 삼성전자를 105만 원 기준으로 해서 샀다 팔았다 하면은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하셨었는데 거의 맞아 들어간 것 같아요. 오늘 다시금 110만 원도 뚫고요. 축하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좀 이런 포트가 무식한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하팀장 얘기할 때로 한번 지르라 할 때는 이렇게 지르는 겁니다. 저희 한번. 아무도 그런 표현 쓴 적은 없는데. 지르할 때 이럴 때 미리 치고 이달에 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100% 한 종목에 넣습니다. 좀 약간 좋았던 포트면은 삼성전자 50%, 코덱스 레버리지 50% 들어갔으면은 굉장히 끝내줬을 건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10만 원에서 이제 절반 정도나 뭐 다 팔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사람 뭐 하팀장님들 이런 사람도 먹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대에서는 절반을 팔든지 아니면 뭐 갖고 가실 분들 한번 갖고 가보시는데 뭐 일단은 절반 정도 팔고 좀 지켜보자. 계속해서 근데 추세는 계속해서 지그재그 저는 110만 원, 100만 원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삼성전자에 대한 AS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제는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지난주 그 대결의 결과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지난주 저희 방송 함께 하시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금요일의 맞수 내수주의 달인 내달 하창봉 팀장 강남의 저격수 제임스조가 맞붙었다. 요즘 차트로 보는 삼선 종목으로 수익률 짭짤한 작두 타나봐 하작두. 이날도 차트가 매력적인 세 가지 종목을 준비해왔는데
근데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초기 옵니다. 뭔가 두꺼운가에 꼼수가 있지 않나? 씩 웃으셨는데 꽤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 제가 잠깐 조준성 이사님 표정을 보니까 약간 씩 웃으셨는데 그 의미는 우리 하작부님께서 작두를 좀 열심히 잘 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잘못하면 피가 날 수가 있는데 네, 정신 바짝 차려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운봉된 게 있어요. 금호석이 같은 경우는 한번 양번 강하게 누르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쪽도 약간. 하여튼 초기 어떻습니까, 금호석이는? 저랑은 좀 매매 패턴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검은석이는 어저께 이제 급하게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좀 속은 아직 가물가물한다 그런 말씀. 코롱인더와 금호석유 다음 주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얼떨결에 도전장을 내밀게 된 제임스 조. 이렇게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된 두 사람. 낮으신 분, 승리하신 분께는 어떻게 무학으로 갈까요? 저녁에? 특별한 맞을까요? 그럼 지는 사람이 무학을 마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스튜디오에서요. 네. 스스로 벌칙을 내건 한판 승부. 하작주의 코롱인더스트리, 제임스 조의 금호석유.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네, 꽉꽉 바로 지난주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지금 제 손에는 결과가 있는데요. 하창무 팀장님의 코롱 인더냐 아니면 우리 조준성 이사님의 금호 석유냐. 그중에 높은 수익률을 자랑한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네, 금호석유 11.1% 조준성 이사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와, 축하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한 3% 정도 차.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격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았었거든요. 네, 오늘 희나리를 좀 날릴 줄 알았습니다. 한번 끝내주겠는데 뭐 작두를 타더라도 봐가면서 타야겠죠. 예. 그래도 종목 코롱 인더스트리가 뭐 보게 되면은 괜찮습니다. 예. 네, 예. 근데 뭐 워낙 금호석이가 뭐 가닥이 있기 때문에 네. 네, 한번 오기를 한번 붙어봤는데 네. 네, 결과가 예상치로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금호석유 갑자기 저희가 이제 번외 경기로 이렇게 수익률 대결을 펼쳐봤는데 조준성 이사님 아까 삼성전자에 이어서 금호석유까지 높은 수익률을 내시는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예, 벌칙 수행 이제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창봉 팀장님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자고 오늘 금호석유가 16만 원만 넘지 마라. 내가 코롱인더를 7만 2천 원까지 올려주마. 그럼 네. 막판 뒤집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역시나 뭐 우리 조 이사님의 어떤 촉이 이제 촉이라는 게 아니라 내공이 예. 저를 그냥 찌릿찌릿 누르지 않나 말씀드리면서 네. 뭐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데 그 스튜디오에서 뭘 먹는다는 게 뭐 해야겠죠? 예, 예. 해야죠. 예. 좀 아쉬운 마음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빈 마음을 이제 음료로 채워드릴까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음주는 조금 곤란하겠고요. 저희가 무학표가 아닌 서울경제TV 센표 음료를 특수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저희 연출팀에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제 벌주가 도착했습니다. 연두색에 근데 일단 이게 네론인가요? 일단 향을 먼저. 글쎄 키위 주스 같기도 하고. 네, 원샷 하시면 됩니다. 자, 원샷 우리 이게 혹시 조준성 내용물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원샷 하시면 내용물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유빛과 하 팀장님, 자 화이팅. 원샷, 원샷, 원샷. 원샷, 원샷. 와. 여기 안에는요, 연 겨자와 예. 연 겨자와 까나리가 주 원료라고 합니다. 한 말씀. 예. 방송 참 무섭습니다. 다음 올떨결에 이제 배틀 했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님들 위해서 제가 일부러 사실은 져줬다 말씀드리겠고 오늘의 2등이 내일의 2등은 아니다 하면서 명절 치면서 다시 한번 재도전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저기 한 잔인데 다음 도전할 때 2잔 얹어가지고 한번 도전 또 받겠습니다. 예, 한 잔 얹어 2잔으로 또 네, 2잔 콜 하겠습니다. 하겠냐고. 완전 코를 이제 막아버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예,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이거 오늘 또 다음 주 또 어떤 종목으로 배틀이 붙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졌지만 높은 수익률이었습니다. 코롱인더도 한 주간 8% 넘는 수익을 냈고요. 11% 넘는 수익을 낸 금호석유 조준성 이사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벌주 드시나 수고하신 우리 하창봉 팀장님 그리고 멋진 수익률로 시청자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신 조준성 이사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이제 고향 가는 길 안전하게 갔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설 거의 마지막 날쯤 굉장히 추워진대요. 건강도 유의하시고요.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